확인 학습 13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선 y는 x에 대하여 유리함수가 대칭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법 1과 방법 2를 이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1은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y는 ax 더하기 b가 분자에 있고 분모에 cx 더하기 d가 있습니다. 방법 1은 이에 점근선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유리함수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의 점이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점근선을 구해보면 점근선은 먼저 분모가 0되게 하는 점이 x의 점근선이므로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고 y의 점근선은 x 계수의 빔으로 c분의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가 되는데 이 점이 y는 x 위의 점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c분의 d가 c분의 a가 되므로 이때 c는 0이 아니라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d는 a가 되므로 따라서 a 더하기 d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방법 2는 유리함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이 유리함수 fx가 f 인버스 x랑 같다는 것이 동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풀어보면 우리가 주어진 식을 fx라고 두면 fx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인데 이것에 f 인버스 x를 공식에 의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대각선은 그대로 쓰고 cx 플러스 b로 그대로 쓰고 여기 x도 그대로 쓴 다음에 이 왼쪽 대각선에 있는 것을 크로스하여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x 더하기 b가 cx 마이너스 a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주어진 fx,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가 인버스인 마이너스 d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마이너스 a와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a와 마이너스 d가 같고 d와 마이너스 a가 같아야 하므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d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a 더하기 d가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점을 써보면 2, 마이너스 3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은 5,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을 먼저 써보면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가 첫 번째 5, 0을 지나므로 대입해보면 루트 5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2, 마이너스 3을 지나므로 대입해보면 루트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점을 보면 식에서 ax 플러스 b 더하기 c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점을 안에 게 0이 되는 값이 x점이 나오고 이 점이 y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y점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사실 c가 마이너스 3이면 바로 나오고 이 0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때의 2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3임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시 식을 써주면 루트 ax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풀어보면 이게 1분의 2니까 크로스 곱해보면 이 마이너스를 분자 위에 두는 걸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b는 2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풀어보면 루트 5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인데 c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더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안의 값이 5a 더하기 b인데 이것이 9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한 이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a가 되므로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a 마이너스 2a는 9가 되고 3a는 9가 돼서 a는 3이 됩니다. 이때 b는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을 살펴보면 먼저 c는 마이너스 3이었고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6인데 따라서 답은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 A는 3,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잇는 선분 A, B와 만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을 살펴보면 주어진 식은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보면 n, 마이너스 2를 잡고 그리면 되고 맨 앞에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2사분면을 향해서 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형을 대충 살펴보면 이러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n이 플러스인지 n이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 개형은 n,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이런 꼴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2는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어주면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n이 음수인 경우도 있고 n이 양수인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때 근데 n이 음수인 경우를 그려보면 이런 개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살펴보면 A와 B를 잇는 선분 A, B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A는 0, 마이너스 1, 즉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이 점이 A점이 되고 B는 0, 2이므로 여기를 잡아보면 이 점이 되는데 이 사이에서 선분을 그어보면 A, B는 여기가 되므로 이 그래프는 절대 만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n이 양수인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을 양수라고 생각해서 그려보면 사실 n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다시 그려보면 n, 마이너스 2를 잡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려보면 n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그려보면 이 점은 n, 마이너스 2이고 선분 A, B를
지나야 하므로 B라는 점 0,2와 A라는 점 0,-1 사이의 이 직선 위에 그려지려면 이 그래프는 이 끝점들을 기점으로 이 사이에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직선 사이에서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식으로 풀어보면 이 x가 0일 때의 이 값들이 y 값들이 결국엔 -1과 2 사이여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으로 풀어보면 -1과 2 사이에 y 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y는 식으로 루트 -x 더하기 n -2였으므로 이 y 값을 식으로 써보면 -x 더하기 n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넘겨주면 1 루트 -x 더하기 n 4가 되고 루트를 풀어주면 1 -x 더하기 n의 16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x는 0을 대입했으므로 이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은 n과 1과 16 사이에 n이 존재하게 되므로 정수 n의 개수는 총 16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A, 양 끝에 홀수가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B, 짝수가 이웃하면서 양 끝에 홀수가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C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A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A는 짝수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A가 가지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를 구해보면 1, 2, 3, 4, 5 중에 짝수는 2와 4인데 이 두 개가 이웃해야 하므로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4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 3, 4, 5가 올 수 있는 자리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이 2와 4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이 되므로 계산을 보면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므로 총 답은 48이 A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살펴보면 양 끝에 홀수가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B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풀어보면 양 끝에 홀수가 오면 되는데 홀수는 1, 3, 5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 홀수가 오고 총 5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총 3자리가 오게 됩니다. 먼저 풀어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홀수가 앉을 수 있는데요. 홀수 3개 중에서 홀수가 앉을 수 있는 두 자리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2개를 앉히면 되는데 이때 앉힐 때 이 홀수들이 다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가 앉혀졌을 때 순서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 있기 때문에 순서 20 뽑으면 3P2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살펴보면
나머지 세 자리를 채우는 거는 나머지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이므로 세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풀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므로 36이 B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짝수가 이웃하면서 양 끝에는 홀수가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를 풀어보면 처음과 끝은 홀수 자리로 남겨두고 가운데 세 자리는 비워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홀수가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는 1, 3, 5, 3개의 홀수 중에 2개를 안 치는 경우인데 이때 순서가 있으므로 3P2를 그대로 써주고 이때 2와 4는 짝수인데 여기에 안 치는 수 중에 2와 4는 이웃해야 하므로 2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이미 2자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2팩이 되고 마지막으로 2와 4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요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총 2가지이므로 마지막에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므로 6 곱하기 4가 돼서 총 24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A-B 플러스 C는 A가 48이었고 B가 36이었고 C가 24였으므로 이를 계산해주면 12 더하기 24가 돼서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공 ABC를 포함하여 공이 총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에 A공, B공, C공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공을 동시에 3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의 경우는 먼저 구해보면 꺼낸 공 중에 A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A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낸 공 중에 A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수이므로 뽑은 3개 중에서 A공을 포함시키려면 A를 먼저 뽑아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를 먼저 뽑았기 때문에 총 7개의 공 중에서 하나는 이미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중에서 뽑는 경우는 이미 3개 중에 1개를 뽑아놨기 때문에 3-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6C2가 되고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총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A 값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B 값을 구해보면 B는 B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C를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B의 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해보면 B공은 같지 않으면서 C공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개의 공 중에 2개의 공을 제외해서 뽑은데 이때 중요한 것은 B공은 뽑지 않더라도 C공은 뽑아놨기 때문에 사실 총 3개의 공 중에 1개는 뽑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때 뽑는 개수는 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해보면 5C2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10가지의 경우가 되고 A는 곧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5 더하기 10이 되므로 답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별 모양 위에 놓인 점 10개 중에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점 4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점 4개. 그래서 이를 풀어보면 먼저 별 위에 있는 점은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우를 나눠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임의로 그냥 10개의 점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점 4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10C4가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9, 8, 7을 4, 3, 2, 1로 나누니까 8은 없어지고 3만 남아서 총 21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 보면 예를 들어 이 하나의 직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을 살펴보면 한 직선 위에 점이 4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구해보면 이때 한 직선 위에 4개가 생긴다는 것은 사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에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해보면 방금 이 한 개 말고도 2개, 3개, 4개, 5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5개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 중에서 3개를 택하고 나머지 6개의 점 중에서 1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또한 해보면 사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직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에서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 중에 3개의 점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하나, 둘, 3개의 점을 택하면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는 나머지 6개 점 중에서 1개를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나머지 점은 어디가 해당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6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개를 택해 보면 이 점을 택한다고 치면 이를 바탕으로 그려보면 사각형이 되지 않고 삼각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보면 먼저 한 직선 위에 4개 중에서 3개를 택해야 하는데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고 이 나머지 6개의 점 중에서 1개를 택함으로 6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총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므로 모두 5개가 각각 이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줘야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5 곱하기 4C3은 4C1과 같으므로 4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20까지가 됩니다. 답을 구해보면 전체 210가지 중에서 사각형을 만들 수 없는 5가지와 120가지를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10-125가 돼서 총 85개가
나오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